그때 공교육에서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하기나 쓰기, 특히 타이핑 같은 것들은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좀 공교육 같은 데서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특히 말하기 같은 것들은 거의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 독서를 이제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존에 나온 시험들이랑 다르게 이게 많은 내용이 포괄적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준비를 많이 해서 나중에 이게 상용화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응해볼 생각입니다. 영어 인증시험이 필수가 된 시대.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막고 체계적인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해 시행되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2012년 하반기 일반 시행을 앞둔 지금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토큰 이슈 연말 특집 2011년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영어 교육계 이슈들 중에서 이번에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지난 17일 니트 1급 모의 평가가 실시가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1급은 토익과 토플을 대체할 목적으로 성인용으로 개발됐고 네네, 그렇죠. 또 2, 3급은 수능을 대체할 목적으로 또 개발이 됐다고 하죠. 예. 자, 니트 1급은 이제 일본의 영어 인증 시험 Eiken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해외 영어 인증 시험을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한문석 교수님? 해외 그 인증 시험이라면 크게 보면 이제 토플하고 토익 그 두 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네. 그것이 대체될 거다 안 될 거다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1급 시험을 시행한 다음에 쭉 네. 시행을 몇 번 해보고 나면은 그 시험 문제의 그 퀄리티 질 혹은 신뢰도나 타당도 이런 검증은 계속 하거든요. 이제 공인 시험은 쭉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 좀 자료가 쌓여야 돼요. 이제 쌓여가지고 아 정말 이 시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 즉 이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실력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시험이다. 그 채점이나 이런 모두 공정 이런 게 신뢰를 얻으면은 아마 우선 기업체부터 가지고 서서히 쓸 것이고 네. 해봤더니 이 시험은 뭐 결과가 뒤죽박죽이라서 이거 뭐 볼 때마다 획획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거는 시험을 얼마나 잘 만들어 쓰느냐지 그거를 갖다 강요할 성질을 아는 것이 기업체는 사실 이거 토익 보는 이유가 영어가 절박하거든요. 영어 잘하는 사람 뽑는 게. 근데 그러려면은 그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주는 시험을 원하는 거지 꼭 토익이 이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근데 이제 그것이 토익보다도 평가가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쓰지 말래도 쓰죠 이제. 그러나 이게 아니다 그러면 굳이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기업과는 달리 그러면 그 잠깐 관점을 달리 봤을 때는 이제 그 2, 3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대체로 학생들이 보게 되는데 그렇죠. 물론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달린 그런 수능 시험의 대체 시험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까 한희 선생님께서 그 뭐 창의력을 키워주고 성취감을 높여준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의 입장에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평가 시험으로서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성립이 지금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아직 완벽하게는 안 됐을 거예요. 지금 개발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개발을 하고 한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샘플 버전이 나와 있는 정도인데 그 평가 기준 같은 거는 지금 계속 그 모의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의평가 하는 이유는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모의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결과 가지고 정확한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A, B, C 등급으로 나눴을 때 과연 A, B, C 등급이 확연하게 다른 능력이 구분되는 그런 A, B, C냐 아니면 비슷한 거냐 아니면 뒤죽박죽이냐 이런 거는 계속 이제 그 테스트를 시범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할 건가 말 건가 아마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내년 말에 그거를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다 말할 수 없는 게 지금 계속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그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기본안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개발 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공신력 있게 잘 치러져서 그 결과가 실무에 잘 반영이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채택이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일 텐데 그 부분은 아직 뚜껑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으니까 쉽게 아직 그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지향점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향점은 맞아요. 그거는 이 니트 시험의 그 방향을 맞는 게 말하기 쓰기를 중심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이거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이걸 한다는 건 엄청난 사업인 것이 그것이 여태까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알았지만은 사실 엄두를 못 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지 시간도 그렇지 해지 시행성의 문제가 많은데
국가에서도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가 이제 영어가 뒤처지겠다. 그래서 시행을 일단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거예요. 뭐 되니 안 되니 많은데 어쨌든 방향은 맞아요. 저는 그건 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일단 그러면 제대로 좀 잘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뭐 사교육 증가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방법이 바뀌면은 네. 또 거기에 맞는 또 우리 발빠른 학원들이 또 막 움직여서 이 사교육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 또 저희가 또 대책을 내놨죠. 바로 이제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해서 사교육의 그 수요를 우리가 또 학교 쪽으로 공교육이 끌어안자라는 또 대책을 또 저희가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이상민 교수님께서 그 방과 후 영어 교실 커리큘럼 개발에 직접 참여하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건데 방과 후 학교나 수업이 일선 학교에 그 실행된 거는 이제 올해 일은 아니거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사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밖에 민간 기업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이나 컨텐츠 또는 이런 교재에 있어서 각자 마음대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어떤 좋은 점으로 보면 다양성이 그 보장됐다는 점하고 이제 상한선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심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는데 그 대신 이제 하한선도 없고 또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은 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랑 전혀 관계없는 것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이제 EBS하고 교과부에서 그러지 말고 학생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거는 확실하게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주자 하고 이제 방과 후를 실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방과 후 커리큘럼은 가장 큰 그 목적이 학생들이 적어도 지금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고 교과서는 충분히 다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조금 더 확장을 하자는 것과 그다음에 4가지 영어의 기능,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해주자라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브릿지적인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현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개발했지만 지금 새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고 또 니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 들어가서 앞으로는 이제 실용 영어 중심으로 교육이 된다고 하면은 여지껏 이제 더 많이 필요했던 부분들을 더 많이 넣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게 교재만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방송하고 이제 온라인 콘텐츠가 같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교실 내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방송을 틀어주면서 그 방송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방송을 다시 보거나 또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온라인 컨텐츠를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만약에 방과 후 학습이 교실에서 행하는 방과 후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자기가 이제 메이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그 어떤 학습 지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한 부분이 있었는데 방금 그 방과 후 영어 학교 수업과 네. 니트를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가능할까요? 네, 니트가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의 이제 실용 영어 능력을 강화하자라는 거거든요. 여지껏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잘하는 것이 이제 듣기하고 읽기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강화가 됐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말하기 쓰기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주는 게 이제 니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말하기 쓰기를 많이 해라 하고 하지만 그게 참 잘 학교 수업에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시험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니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푸시를 세게 걸어주는 건데 그 니트가 갑자기 발표가 되고 교육과정은 그에 비슷하게 지금 이제 개정이 되고 또 교과서는 현재 개발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니트를 대비한 교과서는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교육과정과 니트 시험에 대비한 중간 과정의 교재나 컨텐츠로서의 이제 EBS 방과 후 수업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교재에서는 말하기 쓰기를 훨씬 더 강화하고 또 니트형의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넣었어요. 중간중간 이제 리뷰 섹션이 있는데 그 리뷰 섹션에서는 니트처럼 실제로 이제 니트 유형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컨텐츠